오늘 오전 대마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전창걸 씨의 구속 후 다른 연예인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전창걸 리스트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었는데요. 오늘 재판 어떻게 됐나 알아보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역시 여러 취재진들의 관심 속에 대마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걸 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9시 50분경에 재판은 시작이 됐는데요.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창걸 씨는 오전 9시 30분경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전창걸 씨는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 숙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결심 공판에서 전창걸 씨에 대한 엄중한 구형이 내려져서 선고 공판 결과에 더 주목이 됐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창걸 씨는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만 원을 구형받았었습니다. 전창걸 씨는 지난해 말과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형사 11단독 재판부에 구속을 신청했지만 1심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었는데요. 전창걸 씨는 지난달 13일과 28일 공판을 앞두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전창걸 씨의 양형에서 2년 6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웠고 동료 배우 김성민 씨에게 전파한 점에 지목을 했는데요. 현행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매매, 또 매매 알선, 수출입,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사회적인 해악이라는 점에서 전파 사범에 대해서는 특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인에게 제공하면 가중처벌이 더 엄중하다고 하던데요. 최근에는 강성필 씨와 또 박용기 씨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서 전창걸 씨와의 그 상관관계가 더욱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 전달했다는 것에 인정을 한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네, 전창걸 씨가 박용기 씨와 강성필 씨에게도 대마초를 전달했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전파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피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번 조사에서 강성필 씨는 전창걸 씨로부터 대마초를 받았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동안 잠적을 했다가 지난 8일 자수했던 중견 배우 박용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창걸 씨로부터 대마초를 받아서 강성필 씨하고 함께 피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창걸 씨에게 대마초를 받았느냐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강성필 씨는 부인을 했고 박용기 씨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 공판의 결과도 무척이나 궁금해지는데요. 전창걸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전창걸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연극 후배를 통해 배우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대마초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었죠. 이후에 전창걸과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배우 박용기, 강성필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시인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점들을 비춰서 이제 오늘 선고 공판에서 전창걸 씨에게 더 무거운 양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시작 10분 전인 오전 10시, 시작 10분 만인 오전 10시에 끝난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창걸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벌금 3만 원 선고가 됐던데요. 실형을 면하게 된 전창걸 씨가 앞으로 얼마나 자숙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느냐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실형을 살게 되느냐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당장 실형은 면하게 된 모습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자숙을 하냐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